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도현 이름이 아니라 연입니다. 환님이 단톡방에 채널을 공개하셨고 또 코멘트를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살짝 채널을 들춰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느낀 점 몇 가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연말연시 시즌이라서 만나서 얘기하려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죠.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은 혹시 환님 채널 전략에 해가 될지 몰라서 공개용이 아니고 링크가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일부 공개 형태로 업로드가 됐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단톡방에다가만은 올릴 거고 환님이 혹시 공유하실 분이 따로 있으시면 공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단톡방에서는 시청자들이 시청해야 할 이유를 제공해라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충분히 시청할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채널이었습니다. 변호사뿐 아니라 전문직 채널들이 대부분 어디서 검색해도 알 수 있을 만한 지식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데 반해서 환님 채널은 설명과 분석, 또 의견 제시, 그리고 변수에 대한 대응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썸네일 디자인에 공을 들이고 이따금 자료 화면, 또 강조 자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뭔가 전담 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공도 많이 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상은 뭐든지 공을 들인 티가 나면 날수록 있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종합해 보면 환님이 이 채널에서 지향하는 바가 뭔지 알 수 있겠어서요. 제가 다른 방식을 따로 제시하기보다는 그 취지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쪽으로 코멘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변호사는 재산과 법률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퍼블리싱되는 모든 컨텐츠에 허점이 느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 당연시 되기 때문에 환님에게 이미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시청자들이라면 정보의 완성도보다는 트집 잡을 거리가 먼저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좀만 신경 쓰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별거 아닌 흠들인데 적어도 변호사 채널에서는 이게 채널 주인장의 신뢰도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의뢰인을 유치하기 위한 건데 예비 의뢰인이 딱 봤을 때 대외적으로 공개시기나 하는 영상에 오타 막 이런 거 있으면 나중에 자기 거 소장 쓸 때도 오타 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화면에 사소한 아마추어틱한 게 보여도 이게 변호사가 영상 전문가가 아니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괜히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예민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바꿀 수 있는 노하우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먼저 조언을 좀 드리자면 특별히 나무랄 데는 없어요. 카메라도 괜찮고요. 특별히 조명을 한 쌍 쓰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채광이 좋은 위치에서 촬영하셔서 밝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디오가 이상해요. 이전까지는 별도로 마이크를 안 쓰고 있었으니까 그런갑다 했는데 막 울리고 그래도 괜찮았는데 몇 편 전부터는 마이크 같은 걸 달고 계시거든요. 이게 마이크인지 녹음기인지 식별은 안 되는데 그냥 마이크라고 할게요. 하여튼 그런 게 새로 생겼는데 소리가 달라진 게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 마이크가 이 위치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소리가 훨씬 가까이서 들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공간의 울림이 다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마이크를 달았는데 제대로 녹음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게 마이크 소리는 따로 녹음이 됐는데 편집 과정에서 누락됐다거나 하는 그런 기술적인 실수 같습니다. 우선 마이크를 달아도 저렇게 티나게 안 달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옷 속으로 넣어야죠. 옷 속으로. 그리고 이왕 마이크를 보여줬으면 오디오가 잘 들어오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경 안 쓴 것처럼 느껴져서 마이너스가 심하단 거예요. 오디오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모든 정보가 다 오디오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카메라는 최신형 스마트폰 아니면 최소 미러리스 계통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장점이 극대화되려면 등 뒤에 그림자가 안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벽에 딱 붙어 계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데요. 화면 기준으로 왼쪽에 그림자가 잡히는 걸 보니까 아마 창문이나 형광등이 오른쪽에 있나 보죠? 어쨌든 그림자가 생기면 화면이 납작하고 밋밋해져서 미러리스 특유의 입체적인 질감이 잘 살아나지 않아요. 배경이 깔끔해서 혹은 회의실 테이블이 원래 그래서 저 위치를 잡으셨겠지만 촬영 장소나 방향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아예 테이블 앞으로 나와서 찍으시든가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벽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서 뒤에 그림자가 잘 안 잡히게끔 하시면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란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입체감도 생기고 인물에 대한 몰입감도 생길 겁니다. 막연히 예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더 본인의 전문성이 부각돼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평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몇 편은 삐딱하게 찍힌 게 그대로 반영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런 거. 편집 단계에서 반드시 보정을 해야 합니다. 자막 디자인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백그라운드, 글자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다가 스트로크에다가 섀도우까지 넣어서 가독성을 엄청나게 올려놓은 상태인데, 물론 그 가독성을 높인다는 것 자체는 좋은 판단이긴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다른 거 다 빼고 백그라운드만 남겨놓되 백그라운드가 글자 크기보다 좀 더 크게 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 내용을 요약하거나 강조하는 자막들 들어가는 거는 편집자가 아주 성의를 보이는 부분이라서 많이 칭찬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가끔 치명적인 오타들이 있어서 사전 교열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새 집이다 보니까 인데 거기에 새가 없었다든지 든지를 던지라고 쓴다든지 하는 그런 오류들이 보이는데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랑 또 한 가지 문제가 환님도 대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말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선도 자꾸 위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런 감탄사도 많아지고, 분명 녹화를 하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녹화하고 그런 경우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느니 차라리 대본을 토시 하나까지 미리 작성해서 그대로 쭉 읽는 게 훨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역발상이죠. 훨씬 더 자신 있는 눈빛으로 시청자랑 아이 컨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촬영을 다시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져서 대본 작성하는 시간이 오히려 아깝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말을 조심하는데 드는 그 신경이 편해지니까 제스처 같은 게 생기면서 더 전달력 있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편집자가 환님의 멘트를 따라서 타이핑을 하느라고 생기는 그런 오탈자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대본이 있으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해지고요. 지금으로서는 환님이 틀린 말을 할까봐 조심조심 하느라고 교과서 읽는 듯한 단조로운 느낌이 있어서 뭔가 확 와닿지가 않아서 크게 아쉽습니다. 대본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가 프롬프터라는 장치죠. 제가 돈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투자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비싼 거 안 사셔도 이렇게 카메라에 작게 설치해서 스마트폰을 물려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10만 원 전후면 이런 거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대본을 써서 프롬프터를 보고 읽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썸네일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건 저렇게 매번 예쁘게 디자인하려면 편집자가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고생이 보상을 받는 고생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어차피 중요한 건 환님의 얼굴이고 영상 주제인데 매번 저렇게 서로 다른 컨셉으로 디자인하는 거는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입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본편 편집보다 빡셀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망고보드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템플릿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 또 돈이라는 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편에 많은 요소들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썸네일에서 풍기는 그런 프로급 느낌에 비추어서는 용두사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템플릿처럼 썸네일의 틀을 정해놓고 환님의 얼굴이랑 글자만 바꿔도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작업이 편하겠다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게다가 썸네일들이 예쁘긴 하지만 각자 서로 다른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채널이 통일성이 없고 산만하게 느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작업 효율성으로 보나 실제 효과로 보나 썸네일 디자인은 통일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여유가 생기면, 작업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깡통 전세에는 집 그림에다가 깡통을 합성을 해놓는다든지, 백내장 수술 주제에서는 눈 수술하는 사진을 넣는다든지 해서 좀 더 썸네일이 내용을 함축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용이야 제가 법을 잘 아는 건 아니니까 내용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유튜브다운 클립 나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큰 단위로 영상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안에 다양한 사례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A, B, C 사례 혹은 질문이 있다고 하면 시청자 한 명이 그 두 가지 이상을 중복해서 해당되진 않는단 말입니다. 해당되는 건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해당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다 들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안 보면 모르고 말이죠. 유튜브는요, 방송처럼 일정한 시청자들을 전제해 놓고 그들한테 기승전결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길 가는 아무 사람의 이목을 끌어와야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미 제목에서부터 이게 자기 얘기인 걸 알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볼 필요가 없죠. 자기한테 해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률 용어를 볼 시간에 블랙핑크를 한 번 더 보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하나하나가 다 별개의 클립으로, 다 별개의 제목과 썸네일을 달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각각의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눈에 더 쉽게 띄겠죠.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거고 그들은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일단 들어와서 보겠죠. 그리고 들어왔다가 들어온 김에 다른 영상들도 보고 아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 구독을 누르고 상담 전화를 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런 플로우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해당 영상의 주제를 좌상단이나 우상단에 처음부터 끝까지 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가이드가 없는 채로 어려운 이야기들이 그것도 교과서 읽듯이 조곤조곤 이어지니까 자칫 딴 생각을 하면 바로 흐름을 놓쳐버리고 내용을 못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본인은 변호사라서 잘 알죠. 하지만 시청자들은 법률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이들 눈높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친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환님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목표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의뢰인이 아니라 아직 수임 계약을 맺지 않은 이들을 끌어오는 미션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이쪽에 관심이 확정돼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새 과학 관련 유튜버들이 많은데 뭐 저 같은 문돌이도 당신도 문돌이잖아. 어쨌든 우리 같은 문돌이도 막 우주 어쩌고 중력이 어쩌고 막 상대성 이론이 어쩌고 하면은 아니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왠지 궁금해서 보게 되거든요. 어떤 지적 호기심이죠. 원래 그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그런 호기심을 일깨우는 주제 선정과 전달 방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법률 채널에서도 일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혹시라도 실력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전략을 좀 수정하셔야 합니다. 환님이 훌륭한 변호사임은 제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은 환님이랑 저기 있는 저 변호사랑 여기 있는 요 변호사랑 얼마나 실력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나마 승소율 같은 게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그 승소율에 내 케이스가 포함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자면 일단 나와 소통을 한 기억이 있는 변호사라고 인지가 되고 그렇게 소통을 한번 트면 웬만하면 의뢰인으로 발전되기가 쉽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들 캐릭터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말고 다른 사건을 못 다루겠습니까? 작곡하신 이재만 변호사가 이혼 소송 말고 다른 걸 못 했겠습니까? 그렇게 장르로 캐릭터를 잡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말투, 눈빛, 환님 같은 경우는 외모가 수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실력 외적인 캐릭터를 잡아서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게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영상을 어떻게 만든다 이것뿐 아니라 이걸 어떻게 유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유튜브의 강점은 네이버나 인스타, 페이스북과는 달리 전용 앱을 깔지 않아도 공유가 쉽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의뢰인이 많이 찾을 것 같은 커뮤니티에 일반인을 가정해서 링크를 따다가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혼 소송 관련 영상을 만들었을 때 형수 통해서 맘카페에 막 모른 척하고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부 플랫폼을 활용해서 입체적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호흡이 불가피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아주 자극적이거나 통렬한 부분들만 투박하게 잘라내서 BGM 깔고 틱톡, 인스타, 릴스 또는 유튜브 쇼츠 이런 거를 짧은 포맷이라고 해서 숏폼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숏폼화를 해서 2차 가공을 해서 올리고 거기에서 본 채널로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만드는 수도 있어요. 전문 용어로 OSMU, 원 소스 멀티 유스라고 하고요. 저는 강단에서도 이런 거를 멀티 플랫폼 전략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확산에 대한 전략 여기도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여튼 저도 짤막하게 본 것만 가지고 주절주절 코멘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잘못 본 거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대강의 취지만 전달되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누구나 시간과 인력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걸 다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환님의 상황과 목표를 잘 저울질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만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착착착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유튜브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연말연시 바쁜 시즌 끝나고 또 우리 클래스에서 만나도록 하시죠.